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높은 거는 높은 거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이번에 야당이 만약에 허지부지 이 모든 사안들을 그냥 문재인 정권이 초창기에 8, 90%의 지지를 얻고 있고 우리는 탄핵이 대통령이 되었고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할 일도 없다. 우리는 당분간 머리 숙이고 있자 했으면 지금 강경하나 김상조, 김희수 뭐 이런 또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이런 사람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향은 정부 오르니까 무조건 지지율이 높으면 협조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침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100%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것을 까발려서 자질미달은 지지율과 관련 없이 집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함부로 더러운 사람들이 공직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포지션을 보여줬고요. 바른정당은 반면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자신의 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후보자 지명 처리하라고 보이콧 피켓 시위를 하고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정당이 다 자기 정체성을 잃고 야당이 사실상 허지부지 된 이런 나라라면 그것은 여당이나 집권 세력에게도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결국은 적이 사라진 이 통치는 반드시 오만함이나 부패를 유발하게 되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젖작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허구헌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 선택 이런 부분들이 야당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선거하길 때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인데요. 지금 와서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뭘 생각을 하고 대통령직을 했을까 의문스러운 사람인데 그 하나도 당하지 못한 야당들의 수준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별로 하기 싫고 텔레비 보고 혼자 밥 먹고 외부 행사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야당을 적으로 돌리고 당 내부의 정적들을 만들면서 저지경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원인을 평가하고 당내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애초에 저보고 이 토론회에 나와서 발제를 해달라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요. 제가 같은 시간에 방송 스케줄도 있었지만은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완곡히 거절을 했습니다. 방송 스케줄이 있다 해서 할 수 없다 했는데 사실은 이 토론회에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들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토론회에서 분위기가 험악했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엉망으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한국당 지지율이 3년 전에 비해서 5분의 1로 붕괴됐다. 국정농단 세력과 단절이 미흡했고 사드 등 안보 이슈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등 이런 화두를 민주당에 선점당했고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에다가 당이 쪼개지는 분열까지 겪었다. 한국당 스스로가 오물을 닦아내야 된다. 당 해체까지 각오하고 창조적 파괴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밖에서 나가는 이 조언해주러 가는 부분들이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한 원외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 떨어진 지구당 위원장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매우 비겁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짓거리를 했느냐. 죽일 X라고 할 만큼
잘못한 게 있느냐 라면서 현역 의원들을 공격했습니다. 너들 왜 끝까지 편을 들어서 같이 생과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겠죠. 또 다른 당협위원장은 작년 총선 패배 때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대선에도 내가 잘못해서 졌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른정당 갔다 왔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즉 12명 갔다가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후 중앙위원회 한 당직자가 탄핵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사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괘씸한 행동을 하고 자기 밥그릇을 챙긴 탓이다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니까 청중석에서는 그만하세요, 마이크 뺐어요라는 고함이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사리 분별도 할 줄 모르고 등의 고함도 나왔다고 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지난 총선 이후에 가고 올 초에도 한번 2번 갔는데 글쎄요, 갔을 때마다 좀 뭔가 제 말을 좀 듣고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이나 모습들보다는 뭐 야유를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패배 직후에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올 초에 탄핵 이후에 또 한번 가서 2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부분은요,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아직도 어리냐 뭐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친박들끼리 자기들끼리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미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이 못났으면, 무능하면, 어리라도 있으면 일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건 어리도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주신구라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그거는 이 당협위원장이 친박의 핵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 앞에 해야 될 문제고 적어도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논의해보자 하는 토론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명이 손을 들고 밥 먹으러 가자, 뭐 다 아는 이야기 고마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니 나가라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째는 제가 카메라 들고 가서 다 찍었죠. 그때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찍어서 만방에 공개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날은 조용합디다. 규모도 작았고요. 자, 어제 가서도 아마 제가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간에 제가 탄핵도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을 거고 어제 갔으면 그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아마 다른 어떤 나와서 발제에 참가한 사람들보다는 제가 훨씬 뼈아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많이 시끄러웠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훌륭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해가는 만남과 대화, 약속과 결의, 실천을 하는 과정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한국당의 최대 과제다. 절대로 밖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 우리 당 내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 만큼 내부에 진정한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김문수 지사 이분 좀 알고요. 또 인품도 괜찮고 사람도 청명한 부분도 있고 보기 드문 분인데 갈수록 왜 이러시는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요, 망할 때는 항상 네가 적자냐 내가 적자냐를 따지는 이런 적자 논쟁이 벌어지고 누가 정통성이 있느냐는 정통성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금 당 권한대행은 이번에 3등을 하지 않고 2등을 했다는데 위안을 한다. 3등을 했으면 당이 풍비박산이 났을 건데 2등을 했다는 것은 아직 국민이 우리 당에 지지율을 보내고 하늘도 아직 당이 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2등한데 만족한다라는요. 24% 얻어서 22% 얻은 안철수한테 잡아먹히려다가 겨우 그 의원 40명도 안 되는 정당보다 2% 앞선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니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심지어 어제 나온 말 중에 개새끼도 주인을 공경하고 한 번 새끼는 영원히 주인을 따른다면서 친박과 비박이 싸우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겠느냐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을 한 순간에 이 말은 한 중앙위원이 있답니다. 토론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참석자들 사이에 결국 온갖 말들이 터져 나왔고 마이크를 빼앗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의 토론회를 하면 그 당의 토론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와서 중구난방으로 한마디로 떠들어대면 그냥 자유한국당의 내부 무한 격투기 시합이라고 한번 해서 각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종합 격투기를 한번 해버리는 게 낫지, 자유한국당 로드 FC 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라고 불러서 토론회를 합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토론을 해야지, 아직 당 내부에 정확한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조차도 안 한 채 대선을 치르고 또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요, 박근혜를 어떻게 보느냐,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반성하고 청산하느냐 라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아니 그냥 우리는 박근혜 억울하게 탄핵됐으니까 박근혜 구출하겠다라고 당에서 통과시키고 우리는 반성할 일 하나도 없고 전부 업무와 모략에 의해서 이 지경을 당했다, 일부 국민들한테 우리가 당했다라고, 그런 국민들을 적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정말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다 반성한다, 앞으로 이 이야기 당내에서 꺼내면 제명한다고 하던가요. 둘 쪽 중에 한쪽에 자빠져야지.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당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말하지 않고 자빠지고, 기껏해야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하는 듯이 쇼나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왜 갑니까? 홍준표 미국에 계신 전 대선 후보께서는 신이 났습니다. 장외에서 바른정당을 겨냥해서 사이비 보수 정치 세력은 곧 사라질 거다. 금수저 2세나 배신의 상징인 일부 정치인들은 결국 정치적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신을 누가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배신의 정의도 자유한국당은 명확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건지,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이 배신을 당했다라는 건지, 유승민이한테 배신을 당했다라는 건지, 그러면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왜 또 받아들입니까? 배신하고 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 정리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새끼 소리 나오고 놈년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유한국당에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야당이 잘해야 되고요. 야당이 잘하면 곧바로 여당 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당체 야당이 하기 싫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당체 부정하고 싶고, 대선에서 24% 얻은 부분이 진짜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대견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젊은 사람이 20대부터 40대까지 10대도 마찬가지고 싸그리 자유한국당을 외면하느냐, 수도권에서 왜 그렇게 외면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지금 모르는 것 같고, 문재인 친노 정권은 스스로 좀 있으면 무너질 거니 우리는 종북 척결 하나 외치고 기득권을 지향하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우리한테
새가 돌아올 것이다. 저쪽이 망할 거니까 저쪽이 망할 자리에 가서 딱 감 떨어질 때 입만 버리고 있으면 감은 공짜로 누워서 떡 먹듯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자유한국당은 알아야 되고 정말 겸허해져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당 운영하면 안 됩니다. 어제 토론회를 할 때도요. 무엇 때문에 토론회하냐. 언론에 자유한국당이 토론회에서 개새끼 나오고 놈년 나오고 마이크 뺏어 그런 걸 보여주면서 자유한국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뭔가 한번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쓸만한 소리가 몇 개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남 불러서 토론회 하려면 들을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요.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정말 앞이 안 담합니다.